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차 시계 계산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동류항, 먼저 또 용어에 대한 정리입니다. 용어부터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EX가 있고요. 마이너스 EX 이렇게 있죠. 이렇게 1차로 이루어져 있는 항, 그쵸? 차수가 같은 이렇게 문자에 대해서 같은 걸 뭐라고 한다? 동류항이라고 한다. 여기도 B가 있고 여기도 B가 있죠. 이 개수만 다른 거죠. 5가 있고 마이너스 1, 그쵸? 이런 거를 동류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상수항들은 다 동류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상수항끼리는 모두 동류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여기다가 천만이 있습니다. 천만, 그쵸? 2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이거랑 마이너스 5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뭐다? 동류항이다. 그쵸? 동류항, 이런 것도. 그래서 동류항은 상수들은 다 동일하구나. 문자가 다르고 차수가 같거나 문자가 같지만 차수가 다른 경우엔 동류항이 아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동류항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류항의 덧셈과 뺄셈. 동류항의 덧셈과 뺄셈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동류항끼리 개수끼리 더하거나 뺀 후 문자 앞에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다음같이 이렇게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2랑 5랑 더한 다음에 x를 우리가 곱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9랑 5랑 뺀 다음에 다음같이 y를 곱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가 있는 경우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합니다. 괄호를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부호를 그대로 우리가 쓰고, 그쵸? 이걸 그대로 써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A를 이렇게 해서 써서 우리가 나타내면 되겠는데,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지난 시간에도 했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나타낸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더하기 3을 그대로 썼고요. 얘랑 분배 법칙을 해서 다음같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x는 x끼리 계산을 하고요. 숫자는 숫자끼리, 그쵸?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9x 빼기 15를 여기다가 썼고요. 마이너스 8x 더하기 4를 여기에다 썼습니다. 그쵸? 그리고 9x랑 부호까지, 앞에 있는 부호까지 고려해서 8x를 빼니까 x를 썼고, 마이너스 15와 플러스 4를 계산하여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산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동류항끼리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골라라. 그쵸? 얘는 차수가 다르죠? 앞에 거는 1차, 뒤에 거는 2차. 그래서 숫자끼리 같다라고, 즉 개수끼리 같다라고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y, 그쵸?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류항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자가 다르네요. 네 번째도 상수항과 a에 관한 1차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2번, 5번이 정답이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x 더하기 2 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7x 빼기 14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계산을 잘하면 되거든요. 얘랑 얘를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7로 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마이너스 13x가 되고, 앞으로 두 칸, 뒤로 14칸을 갔으니까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연산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여 선생님과 같이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6x 더하기 9라고 쓰고, 또 분배 법칙을 하는데 마이너스를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1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할 때 이 마이너스를 꼭 조심해서 해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하시고요. 그래서 x는 x끼리 2x, 숫자는 숫자끼리 플러스 10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것도 이렇게 해주면 2x 빼기 3y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는 우리가 역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4분의 1 쓰고 하나씩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3x 더하기 2y를 써서 5x 빼기 y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분배 법칙 써주면 6x고 빼기 15 이렇게 쓰고요.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 써주면 2 빼기 15x 따라서 마이너스 9x 빼기 13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런 거 할 때 항상 소가로부터 하고 중가로, 대가로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쪽에 있는 얘부터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계산을 하고 얘랑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 빼기 6 더하기 3x 따라서 여기까지 나왔을 때는 2x 빼기 5로 나오겠네요. 헌데 앞에 부호가 뭐가 있죠?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요 자체에 마이너스가 있고 2x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써주죠? 2x 빼기 2x 더하기 5 따라서 5로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5가 있는 거고 뒤에 남은 건 얘죠. 따라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이렇게 하여 마이너스 3x 더하기 6 이렇게 우리가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천천히 차분히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가로가 있는 건 얘니까요. 그러면 앞에는 그냥 그대로 쓰고 뒤에 걸 분배 법칙을 잘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y 더하기 2x 그럼 여기까지 계산을 했을 때 3x 더하기 2y고 거기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우리가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랑 이렇게 쓰고 뒤에는 그쵸? 우리가 여기 대가로가 있는데 대가로 있는 것까지 봤을 때는 뒤에 얘 뭐가 있다? 마이너스 x가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x까지 우리가 써주면 여기까지는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6x 빼기 4y 빼기 x니까 마이너스 7x 빼기 4y가 나왔습니다. 헌데 여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다 하면 1 빼기에 빼기 마이너스 7x 빼기 4y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뒤에 7x가 이렇게 있는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고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1 더하기 7x 더하기 4y 빼기 7x가 되어 1 더하기 4y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잘하면 되겠구나. 세 번째 문제도 볼게요.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분모가 다르면 뭐 하자? 통분을 하자. 그래서 10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쵸? 우리가 최소 공배수 이용해서요. 그럼 3x 빼기 16 쓰고 그 다음에 5에다가서는 2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쓰고 x 더하기 12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3x 빼기 16 쓰고요. 빼기 2x 빼기 24 그쵸? 얘를 분배 법칙을 해주면 그래서 10분의 x 빼기 40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얘 거 따로 하나 이거 하나 따로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우리가 써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이 있고 4가 있고 6이 있네요. 그쵸? 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요 12가 돼요. 12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4배가 된 거죠. 맞습니까? 한꺼번에 바로 쓸게요. 요 식에다가는 3배가 된 거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쓰고 2 빼기 3x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얘에다가는 2씩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 2에 5 빼기 2x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2분의 4x 빼기 16 빼기 6 더하기 9x 더하기 10 빼기 4x 이렇게 바로 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2분의 동류항끼리 우리가 없애고요. 9x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22에다가 10을 더하는 거니까 12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요렇게 따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9x는 4분의 3x 3으로 약분이 되고 12분의 12는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도 알아두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거가 x에 대한 1차식이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2일 때 상수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그쵸?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1차식이래요. 그럼 여기 2차가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면 a가 2가 돼버리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a는 2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2다. 맞습니까? 여기 1차 살아남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여기 A, B를 여기다가 각각 집어넣어서 해도 되지만 보통 이런 문제 나올 때를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부터 하면 2B 빼기 4A 이렇게 쓰고요. 분배 법칙에 의하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럼 A는 A끼리 보면 마이너스 7A, 그 다음에 B는 B끼리 보면 마이너스 3B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A라는 것은 얘잖아요. 그쵸? 얘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쓰고 b는 4x 빼기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7x 빼기 21과 빼기 12x 더하기 3을 이용하여 어떻게 되죠?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5x고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8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는 식을 구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플러스로 될 거고 요 식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넘겨주면 그쵸? 이쪽에서도 부호가 바뀌겠죠. 그쵸? 그래서 2x 빼기 7은 그대로 두고요. 먼저 요 식을 우리가 좌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플러스 5는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리고 마이너스 네모는 네모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등식이 있었을 때, 그쵸? 부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한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플러스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x는 x끼리 6x, 숫자는 숫자끼리 마이너스 12. 그래서 우리가 이 네모가 다음같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다항식에 이것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했더니 이거가 되었다. 그쵸? 그래서 어떤 다항식에 얘를 빼야 되는데 잘못해서 2x 더하기 5y를 더했더니 5x 빼기 y가 되었대요. 그럼 우리가 네모부터 구하죠. 그럼 5x 빼기 y에다가 맞습니까? 얘도 한번 가로를 이렇게 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빼기 이 전체를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2x 더하기 5y를 해주면 네모가 나오겠죠? 그래서 5x 빼기 y에다가 빼기 2x 빼기 5y를 하여 5x에다 2x를 빼면 3x고 맞습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y 하면 마이너스 6y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3x 빼기 6y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2x 더하기 5y를 빼야 한다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빼자. 원래는 얘를 빼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써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3x 빼기 6y에 빼기 2x 빼기 5y를 하여 x 빼기 11y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읽고 다음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형의 둘레길을 x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여기 이 둘레 있죠? 이 둘레를 x로 나타내어라. 이런 뜻이죠. 그럼 봅시다. 여기 x 더하기 5가 있고 여기 x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 합친 거는 이 길이랑 똑같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 길이는 이거와 이거 합친 거랑 똑같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가 두 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합친 것도 두 개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4x 빼기 6에 곱하기 2 한 거랑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5는 2x 더하기 5가 되고 그런 것도 곱하기 하자. 어떻게 하자? 2 하자. 그러면 분배 법칙에 의하여 8x 빼기 10이고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4x 더하기 10이다. 그럼 얼마가 되죠? 12x 빼기 2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차 시계 계산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동류항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를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뺄셈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분배 법칙 한다라는 거, 가로를 잘 우리가 해결하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풀어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잘 풀고 이런 거 하트로 이렇게 푼다라는 것까지 좀 알고 있길 바라겠고요. 밑에도 이제 우리가 그런 관련된 문제들도 쭉 풀어봤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부호가 있었을 때 넘겨서 정리한다는 것까지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마지막 문제들도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